오늘 호주가 사실 경기를 하기 전에는 비겨도 되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반대편에서는 프랑스와 튀니지가 경기를 하니까 프랑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는 덴마크와 경기했을 때 비겨도 2위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호주가 아주 좋았던 건 뭐냐? 분명히 덴마크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분명히 덴마크는 유로에서도 잘했고요.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프랑스를 2번 연속으로 이겼던 팀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명단만 봐도 뭐 호이비에르, 에릭센, 뭐 코르넬리우스, 돌베리, 담스고르 잘하잖아요. 올센. 그런데 호주가 비겨도 되는 경기에서 덴마크에게 쫄지 않고 공격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왔냐? 경기 초반부터 호주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수비가 백패스를 해요. 근데 백패스를 하니까 호주가 또다시 압박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호주가 압박을 강하게 거니까 순간적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덴마크 선수들을 호주가 모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덴마크가 패스를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는 여전히 호주가 달려들면서 덴마크의 롱패스를 유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주가 덴마크가 볼을 단순하게 걷어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거예요. 덴마크가 수동적인 경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호주가 얼마나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오늘 경기에서 이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수비를 하려면, 골을 안 먹히려면 수비 라인을 내려서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발생하니까, 뒷공간 발생하면 자칫해서 뒷공간 무너지면서 실점하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방 압박이 실점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전방에서 압박을 하니까 오늘 호주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덴마크의 가장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 에릭센. 이 에릭센의 패스를 전방으로 불편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옌센이나 호이비에르, 이런 좋은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전방에서 압박을 하니까 덴마크의 패스가 뒷공간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뒷공간이 열리지만 라인을 올리는 축구가 상대의 플레이메이커,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면서 상대가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반면에 수비 라인을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경기에서 호주가 수비 라인을 내렸다 생각하시면요, 에릭센이 볼을 끌고 높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을 때 에릭센이 편하게 끌고 올라와서 박스 안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는 슈팅 한 번, 터치 한 번에 득점 나옵니다. 실점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호주가 오늘 에릭센의 패스, 덴마크의 빌드업을 전방에서부터 눌러주면서 압박을 했다. 이게 오늘 경기 호주가 자신들이 스스로 16강을 올라갈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확실히 증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호주가 라인을 올려서 높은 지역에서부터 압박을 하니까요, 덴마크가 중원에서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심지어 에릭센이 압박을 받다가 패스미스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호주는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냅니다. 높은 지역에서. 심지어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의 선수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끊어내는 순간 엄청난 기회가 생겨요. 순간적으로 호주가 역습을 하면서 공격수들이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전방에 압박을 하다가. 그래서 오히려 호주가 비기면 되는 경기였는데, 공격할 때 보세요. 덴마크의 수비 숫자보다 호주의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아주 공격적인 경기죠.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니까 오늘 호주가 덴마크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호주가 덴마크를 경기력에서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장면이 한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호주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덴마크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뒷공간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 물론 경기 중에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번. 근데 호주는 이 한두 번 나오는 찬스를, 이 한두 번 뒷공간 무너지는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면서
오히려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우리가 볼을 빼앗고 상대가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도 보시면요, 계속 압박합니다. 호주는 뒤로 물러나는 거 없어요. 계속 덴마크 수비 라인이 볼을 잡고 있을 때 과감하게, 오늘 비겨도 되는데 압박합니다. 압박을 거니까 일단 애초에 덴마크가 후방 빌드업을 못해요. 후방 빌드업을 못하니까 뒤로 볼을 돌렸을 때 압박을 당하니까 단순하게 뻥 걷어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에서는 걷어내지도 못하고 압박을 당하다가 슈마이켈이 패스 미스를 해요. 여기서 호주의 코너킥이 됩니다. 패스 미스가 나와서. 이런 걸 보면 호주가 전방 압박을 하는 게 얼마나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가 후반전이 될수록 급해졌어요. 오히려 덴마크가 득점을 해야 이기니까, 이겨야 올라가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주가 계속 압박하고 공격하니까 급해져서 오히려 덴마크가 라인을 조급해서 올렸습니다. 너무 올렸어요, 이번엔. 그래서 호주가 덴마크의 수비 라인이 너무할 정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호주가 역습을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습을 나갈 때 뒷공간으로 침투,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매튜 레키의 개인 능력, 완벽한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1대1 상황에서 레키가 아탈란타에서 뛰는 덴마크의 주전 왼쪽 윙백 멜레를 개인 기량으로 무너뜨리고 득점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선수의 클래스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면 아무리 덴마크에 좋은 선수가 있어도 호주가 한 방 먹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득점 장면이 정말 저는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 호주가 득점을 했는데도 압박을 했어요. 득점을 해서 1대0으로 달아나고 있는데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보시면요, 분명히 호주가 이기고 있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압박해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볼을 빼앗깁니다. 앞선 라인에서. 호주의 수비 라인 보세요. 이 4명의 수비 라인 보시면 수비 라인이 엄청 높죠? 엄청 높아요. 이 정도로. 심지어 호주가 경기를 이기고 있고 경기가 막판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도 호주가 라인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호주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고요. 호주가 자신들이 16강을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다 라는 걸 분명히 자신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회의 흐름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이게 과르디올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뭐가 있냐면, 과르디올라가 여러 강팀들에게 어떤 걸 알려줬느냐, 과르디올라가 인버티드 풀백을 좀 쓰면서 수비적으로 하는 상대팀의 역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지금 전파를 하고 있어요, 여러 팀들에게. 그래서 최근에 강팀들이 공격을 할 때 역습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들은 아예 역습조차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월드컵이 그 축구 전술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대회잖아요, 4년마다. 그래서 이번 대회도 그런 게 있어요.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들이 공격을 하는 팀을 상대로 역습을 제대로 못 나옵니다. 공격을 할 때도 역습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는 팀은 역습을 못해요. 그걸 오늘도 보여줬고요, 호주가. 그리고 호주가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16강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지었고요. 심지어 오늘 비겼으면 호주가 못 올라갈 뻔했습니다. 튀니지가 프랑스를 이겨서 호주가 못 올라갈 뻔했는데 비겨도 되는 경기다 이랬지만, 호주가 아니, 비기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비기는 거 말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이 경기를 이겨버리자, 우리가 이기자, 이게 되니까 덴마크를 이기고, 무려 덴마크를 이기고 자신들이 16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우리도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이 호주의 오늘 경기에 아시아의 자존심을 살려준 이 아시아의 자존심, 호주의 이 플레이를 우리도 본받아서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됩니다. 특히나 포르투갈은 역습에 대한 대비가 엄청 잘 돼 있는 팀이에요. 풀백 안 올리고 우리는 역습에 대한 대비하겠다 라는 팀이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 라인 내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부딪히고 하면서 포르투갈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래야 우리도 가능성이 생긴다. 호주처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더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주가 정말 멋진 경기했다.
호주가 오늘 경기만 보면 16강에 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하고 이 팀이 아시아 예선을 떨어져서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다가 온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했다. 정말 이번엔 박수 쳐주고 싶고, 심지어 마지막에 호주가 공격수를 빼고 수비를 넣는 게 아니라 공격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어요. 수비를 부담 주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오늘 호주의 아놀드 감독, 호주의 선수들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경기는.